봉주 뚫루몽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어 원서를 부탁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원서를 부탁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 뭘 유념해서 들어야 하는지, 이 강의에서 뭘 초점을 맞추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한번 훑어보고 본 강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아주 짧게 진행되니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제목도 보세요. 원서를 부탁해요. 여러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불어 원서죠. 네, 번역본은 봤지만 불어로 막 글씨 써 있으면 막 현기증 나고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원서는 거들떠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고 또 장벽이었던 불어 원서를 가장 여러분들이 그렇죠, 유명한 뿌티 프랑스, 상텍슈베리의 소설이죠. 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원서를 보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 일단 여러분들 르뿌티 프랑스의 어린 왕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번역본으로라도 아니면 불어 불문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원서를 수업 시간에 잠깐씩 보면서 번역을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뭐 여우도 만났대, 장미도 있었대, 비행사가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심오하게 불어 원서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 문제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보자고요, 불어로.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고요. 유명한데도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화처럼 나오잖아요. 소설인데.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불어에 대한 두려움을 우선 떨쳐버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화체가 많이 나와요. 이 어린 왕자가 이 별을 돌아다니면서 또 상텍슈베리를 만나면서 또 꽃하고 얘기하면서 여우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런 대화는 여러분들이 회화체로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대화체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개돼서 여러분들이 불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한 강의당 20분 정도로 짧게 구성해 놨어요. 그 챕터, 한 챕터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챕터라고 하고 불어로는 샤피트라고 합니다. 샤피트가 있는데 이 샤피트가 길면 두 강의로 나눠서 끊어서 수업을 진행했고, 짧은 샤피트 같은 경우는 한 강의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20분 정도 하루의 피로를 좀 식히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서 뭔가 하루를 반성하고 좀 식히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법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건 좀 버리세요. 쉬운 표현들, 쉬운 용어들,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거는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린 왕자는 특유의 철학과 성찰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른들은 그래. 이런 것들 있죠. 참 어린들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보면 어른의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어린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죠. 반성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어린 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그렇죠, 훑어보면서 내용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표현들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요. 강의 대상 한번 보죠. 우선은요. 저도 대학교에서 불어 불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불어 불문학과에서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불어 원서를 읽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원서를 읽었던 게 이 어린 왕자였습니다. 물론 책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해요. 시간이 한 학기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왕자의 내용을 다 외워서 얘기하는 그런 시험도 본 적이 있어요. 문장을 파악하는 연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까뮈의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씩 어려운 곳 넓혀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린 왕자를 원서로 공부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이 있죠. 제대로 내용 모르고 번역서 보고 그대로 그냥 뜻만 읽고 끝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아쉽죠. 저도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독해해오라고 하면 번역본을 사가지고, 그래서 번역본은 많으니까 그 밑에다가 번역을 다 꼼꼼하게 적어갔어요.
선생님이 시키면 이제 불어로 읽는 거 하고 그다음에 번역을 그대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뭐예요? 좀 벼락치기로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뜻만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어휘의 그렇죠. 그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과거에 그렇게 했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던 그렇죠. 미래의 수업을 그렇게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대학 불어 불문학과를 들어가셨으면 이거 한번 할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문장을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불어 전공자들이 그렇죠? 공부하시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아카데미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외교 그 관을 뽑을 때 외무고시를 안 보죠. 외교 아카데미를 보는데 외교 아카데미는 네, 불어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엉이라고 해서요. 달프 시험이죠.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델프 아엉아두, 메엉 베두, 그 다음에 달프, 세엉 세두인데요. 세엉까지 요구하는 경우인데 세엉은 이 뿌티 프랑스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고시, 특차시험. 국가고시에도 불어 특차시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의 그렇죠 문학적인 소양, 교양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분들한테 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유학 준비생. 프랑스를 간다는 건 뭐예요? 프랑스에 유학을 한다는 거.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랑스를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문화를 익히는 거예요. 프랑스 문화에서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게 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실 거예요. 꽃과의 관계, 또 여우와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걔네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어린 왕자에서 인용한 말들이 꽤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옛날 고전이나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들의 내용이 툭툭 나오면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외국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시는 분들은 만약에 문학으로 간다고 하면 어린 왕자는 반드시 압솔루먼 그러죠. 반드시 읽고 가셔야 되는 거고 문학이 아니더라도 인문학 쪽으로 가면 또 알아둬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이제 사회나 경제 쪽은 문학과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학적인 소양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인과 대화를 하려면. 그러면 어린 왕자는 한번 읽고 가셔야 됩니다. 원서로. 네, 그래서 프랑스 유학 준비생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어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회사. 그래서 불어를 그냥 편하게 접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죠. 세계 석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면 한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죠.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불어도 똑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은 언어, 그렇죠. 향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공부하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쉬운 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가면 이제 어려운 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다 수준 높은 불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보면 불어를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경력이 단절됐거나 불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불어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추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어에 대한 열정도 다시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불어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다시 불어를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불어 대상, 그죠? 강의 이 대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재는 뭔지 당연하죠. 불어 원서를 부탁하니까 이 원서, 르, 뿌티 프랑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가지고 원서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PDF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원서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을. 물론 이거는 영풍이나 교보문고나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점의 원서 다 판매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와 직거래하는 온라인 프랑스 전문 서점이 있어요. 이제 프렌치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프렌치북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있어요. 이거 치면 나와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프렌치북 딱 들어가면 프랑스 원서만 다루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걔네들이 수입해 놓은 거 재고로 있는 거는 바로바로 팔 수 있고 없으면 주문하면 프랑스에서 걔네들이 한 번에 주문할 때 주문해요. 그래서 원서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직접 하시려면 제가 올려놓은 PDF 파일을 프린터해서 그대로 거기서 공부를 직접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원서는 불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은 없잖아요. 저는 소장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하고 이 말은 좋았지 이런 거 한국어로 말고 불어로 원서로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그 느낌이 안 와요. 저 번역본은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그 원문의 느낌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원문을 알고 난 다음에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뭐 교양도 쌓이고 문학적인 소양도 쌓이겠죠. 그래서 저는 원서를 하나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 원서를 2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다른 출판사로 그림이 좀 다른 건데요. 그러면서 그렇죠. 한 번은 막 밑에 써놓은 거 어휘 공부한 거 있고 하나는 깨끗한 책이 있어서 깨끗한 책으로 볼 때는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보고 싶으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공부했었던 제가 가장 많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어휘도 공부하고 내용도 많이 숙지했었던 내용이라서 이 강의를 제가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다음 강의 구성 한번 보죠. 책만 그대로 읽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책만 읽는 내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총 3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 강의는 대부분 다 3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3탄이면 1, 2, 3탄인데요. 얘는 1, 2, 3탄이 난이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1탄은 뭐 좀 쉬운, 2탄은 중급, 3탄은 고급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 책 한 권이니까. 책 한 권을 3탄으로 나눴으면 길이별로 나눈 건데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15장씩, 그렇죠. 15강씩 3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1탄이 출시가 되고 차례차례 2탄이 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원서에서 하나 또는 2개의 물론 챕터라고 되는데 이거 샤피트예요. 불어예요. 이거 샤피트. 그래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긴 장은 2강의로 나눴고요. 짧은 장은 하나로 그 강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죠. 15강 해서 4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서의 내용은 먼저 제가 불어로 읽습니다. 이 화면, 그 화면 그대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서에 나온 내용, 그거를 먼저 제가 불어로 읽죠. 쭉. 뿡! 그래서 점 있는 데까지 읽어요.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읽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생님이 읽은 내용을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이따가 공부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원문을 읽고 그 다음 번역을 합니다. 내용을. 그러면서 번역을 하면서 어휘를 분석해 드려요. 이거는 이런 표현입니다. 라고 어휘, 중요한 어휘들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 변화도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구성을 설명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에서는 청크예요. 주어 어디까지야? 목적어 어디까지야? 동사 어디까지야?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고요. 문장 끝날 때는 이렇게 닫힌 표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장 보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샤피트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서를 배우는 거긴 한데 원서를 보면서 당연히 문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동사 변화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원서를 배우면서도 불어 문법을 배울 수 있게 그 장에서 그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피트가 하나 끝날 때마다 샤피트가 한 장에 2강이 될 수도 있고 한 강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강이면 한 강 끝나자마자 문법이 들어가고요. 샤피트가 2강으로 이루어졌으면 2강 끝나고 문법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문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숫자가 많이 나왔던 그런 강의에서는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목적어가 나왔던 강의에서는 보호 목적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법 수업도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 제가 문법을 다루고 있는 건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많이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에 대한 갈증이 있거나 이것보다 문법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은 중급 문법 불어를 한번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 방법 한번 보죠. 공부 방법은 강사가 텍스트를 낭독을 합니다. 아까 문장별로 낭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낭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멈추세요.
딱. 그 다음 선생님이 읽는 거 따라서 그대로 읽습니다. 선생님 발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불어 발음과 앙토나시옹이에요. 앙토나시옹 뭐예요? 네, 강세 부분, 그죠? 억양.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포농시아시옹, 앙토나시옹 그대로 따라 읽는다. 어디서 끊어 읽는지, 그죠? 마지막은 어떻게 문장을 내리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어휘 내용이고요. 어휘집도 여러분들한테 나갑니다. 어휘집, 문법집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집을 나가면 선생님이 수업에서 설명했던 어휘가 이렇게 나오고 어휘집이 나가면 거기에 옆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쓰시면서 어휘집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한다. 중요한 어휘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어휘. 그리고 선생님이 이 어휘는 잘 안 씁니다. 이 어휘는 일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강의당 어휘는 뭐 거의 50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다음 강의에서 설명한 문법은 그렇죠. 예문을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문을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짧게 설명을 하잖아요. 문법을.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뭘 하셔야 된다고요? 네, 중급 문법 불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끝났고 짧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1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철학적으로 또 생각도 해보고 불어 원서의 느낌도 살려보면서 우리 어린 왕자에게 한번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